1996년 7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많은 군인 사상자를 낸 참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북한과의 전투 중에 발생한 일도 아닌 작전 간에 벌어진 일도 아닌 자연재해,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120여 명이 매몰되었고 그중 60명이 사망, 순직하는 어처구니 없는 대참사가 발생했습니다. 1996년 홍수기에 1일 최대 강수량 489mm의 집중호우가 발생하여 산사태가 발생했고 연천댐은 홍수에 불어난 물을 감당하지 못하고 댐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 연천댐 하류 지역 주민 1만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일까지 벌어지며 농경지와 주택가가 대부분 침수되는 수해를 겪게 됩니다. 당시 호우 기간 동안 연천은 687mm, 철원은 527mm, 화천은 427mm의 강우량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이때 전방에서 복무 중이던 군인 120여 명이 산사태로 매몰되는 참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7월 26일 오전 4시 강원도 철원군 대마리에 위치한 오사단 29연대 2대대 주둔지에 밤새 내린 폭우로 주둔지 주변에 산사태가 발생했고 약 1100톤의 토사가 내무반을 덮치면서 21명의 군인이 몰수하게 되고 당시에 군은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공병부대가 긴급 구조를 나섰지만 현장 주변 하천이 범람하고 산사태로 길이 막히면서 구조가 늦어져 인명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같은 날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에 위치한 군인관사에 관사를 돌며 군인가족을 대피시키던 오명신 중사는 급류에 휩쓸려 참변을 당하게 되고 이 소식을 전파받은 타부대 6사단 GOP에서 근무 중이던 소대장 이종우 소위는 부대원들과 야간 경계 근무를 마치고 취침 전 인근 부대에 산사태 사고가 걱정되어 막사 주변을 점검하던 중에 폭우로 인한 집안 약화로 철책이 흙더미와 함께 갑자기 무너지면서 철가시가 박힌 철조망과 흙더미에 깔려 숨을 거두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종우 소위는 육군 3사관학교 32기로 임관해 대한민국 장교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던 꿈 많은 육군 소위였습니다. 7월 27일 오전 6사단 7연대 3대 내에 밤새 폭우로 쓰러진 철책선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학군 33기 임성효 중위와 김덕만 상병, 오창동 상병은 작업 중에 갑자기 산사태로 참변을 당하게 되고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만연리 15사단에서도 산사태가 일어나 공병중대, 수송중대, 보병중대의 막사를 덮쳐 50여 명이 매몰, 이 중에 13명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15사단 GOP에서도 산사태로 사망하게 되면서 총 21명이 사망, 철원군 신수리에 있는 3사단 간부 독신자 숙소와 3사단 23연대 연대본부 행정반이 붕괴되면서 3명이 목숨을 잃고 강원도 화천, 상서면, 대성산에 위치한 공군 레이더 기지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당시 작업 중이던 장병 3명이 매몰되어 순직하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최악의 비전투 인명 손실로 기록되는 참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산사태로 인한 대부분의 시신은 수습되었지만 많은 실종자가 발생, 특히 64, 54기 임양식 소위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해 1년이 지난 1997년 5월 뒤늦게 현충원에 안장되기도 했습니다. 7월 30일부터 시작된 합동 안장식은 실종자가 발견될 때마다 이어져 9월까지 이어졌고 산사태로 매몰된 군인 실종자를 찾고 무너진 군 시설을 복구하기 위해 현장에서 복구 작업 중이던 공병 대대장 이주원 중령이 9월 3일 과로사로 순직하게 됩니다. 이주원 중령은 1977년 6월 기행사관 3기로 임관해 공병장교로 임무 수행했으며 집중호우가 내린 7월 25일부터 유실된 도로와 교량 등의 긴급 복구와 유실된 폭발물 및 지뢰수거, 내무반 신축 작업 등 7월 25일부터 사망하는 9월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복구 작업 현장에서 지휘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당시 공병 대대장 이주원 중령은 운전병 2명을 교대로 운전시키며 본인이 직접 현장에서 지휘했으며 유실된 지뢰 제거, 개척 당시 병사들과 함께 현장에서 수레를 직접 끌며 작업을 하기도 했으며 당시에 9월이라 조금이라도 시간이 늦어지면 전방 지역은 겨울이 빨리 오기 때문에 겨울이 오기 전에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주말도 없이 복구 작업을 진행하던 중 과로로 순직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과 함께 현장을 찾아가 군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배려하라고 당부했으며 이번 사고로 숨진 장병들이 나라를 위해 표전방에서 근무하다 불의의 희생을 당한 것이라며 이들에게 법적 테두리 내에 최대한의 예우와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참변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첫 번째로 전술적 위치였습니다. 당시 폭우 피해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로 전방 부대의 막사 위치였습니다. 북한의 포탄 공격에 대비해 막사를 은엄폐한다는 목적으로 군부대 막사가 대부분 산 밑자락에 붙어서 위치, 산사태가 발생하면 가장 위험한 위치에 막사를 지어 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립식 건물이었습니다. 전방부대는 지금도 이러한 부대가 있는데요. 작전상 언제든지 위치를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 건물로 짓지 않고
조리식 판넬로 지어 떠밀려오는 산사태에 그대로 종잇장처럼 구겨졌고 그 안에서 취침 중이던 장병들은 그대로 매몰되어 피해가 가중되었습니다. 이날 이후 국방부는 급경사, 절개지 등 산사태 위험 지역에 있는 140여 곳의 부대 막사를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했고 920여 곳의 부대 안전 정밀 진단을 실시하게 됩니다. 1996년 7월 27일의 집중호우는 우리 군에 가장 많은 비전투 사상자를 낸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꼭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대처하는 군의 안일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집중호우가 터지기 전에 위험성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을까요? 수시로 배수로 점검이나 막사 주변을 순찰하여 위험성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전, 군사보안, 군사적 행동이라는 말로 그러한 위험성을 묵인했던 국방부의 처신에 가장 큰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지금도 우리 군의 많은 곳은 이러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곳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처참한 참변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예방하고 군인들의 안전에 조금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끝으로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시는 국군 장병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 쉬다 그러면은 맡은 거 다 해야 된다고, 빨리 해야 된다고, 나가야 된다고. 우리 젊은 운전병들도 하루에 2명씩 근무를 교대하고 있는데 대장님께서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공사 현장을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이 대대장님 44의 생신이셨습니다. 전 간부들이 함께 따뜻한 식사 한번 대접해드리지 못하고 육군 승진부대는 남다른 부하사랑으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다 순직한 이중령의 높은 뜻을 기리어 추모비를 세우고 보국훈장 추서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준입니다.